지금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괜찮은가요? 분명히 몇 년 전보다 수입은 늘어났고 빠짐없이 돈을 모으고 있는데 왜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라탄 가치 보존 방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상품들의 가격은 상당한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일상 식료품과 주거 관련 비용은 더욱 크게 상승했죠. 반면 우리의 명목상 소득 증가는 이 비용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가 해마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제 재산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그 재산을 담아두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동성 화폐를 지닌 사람과 스스로 가치를 늘리는 자원에 투자한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오늘 그 명백한 수치적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동성 화폐를 들여다봅시다. 얼마 전 1억을 단순한 보관 방식에 두었다고 가정해볼까요? 일정 시간이 흐른 지금 약간의 이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품 가치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 돈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힘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전 세계 유망 기업들의 모험에 투자하는 방식을 택한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특정 한 회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성장에 연결된 자원에 자금을 배분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산은 훨씬 불어났습니다. 비용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실질 구매력이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동일한 초기 자금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년 만에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 큰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도 한 푼 쓰지 않고 1년을 모아야 겨우 따라잡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한 재정적 구조가 노력의 가치를 압도하는 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핵심 구조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 형태의 돈은 기본적으로 빚을 바탕으로 발행됩니다. 누군가가 대출을 받을 때마다 시장에는 돈이 풀리고 그만큼 돈 자체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지향하는 자산은 가치 변화에 따른 가격 인상을 흡수할 수 있는 본질적 권리를 갖습니다. 기업들은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 값이 오르고 최신 기기 가격이 오르며 온라인 서비스 사용료도 올라갑니다. 결국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기업과 그 지분 소유자들에게 돌아가고 소비자는 그 증가된 비용을 지불하며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시장 전체에 집중해야 할까요? 국내 특정 시장은 오랜 기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기업이 얻은 이익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다른 선진 시장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자산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개인의 재산도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세계의 선진 시장은 기업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 환원에 사용합니다. 2026년 현재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단순한 국가적 불이익을 넘어 개인의 재산 간극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벌려놓았습니다. 이제 가상의 두 인물인 김지혜 씨와 박선우 씨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몇 년 뒤의 미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거나 투자할 여력이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김지혜 씨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피하고자 보수적인 보관 방식을 택했습니다. 몇 년 뒤 김지혜 씨가 손에 쥔 돈은 이자를 포함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녀는 큰 돈을 모았다는 자체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박선우 씨는 매달 같은 금액을 세계 시장 성장형 자원에 꾸준히 배분했습니다. 매년 평균적인 성장을 가정했을 때 몇 년 뒤 박선우 씨의 자산은 김지혜 씨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화가치 변화와 구매력의 복합적 작용입니다. 2026년에 우리 통화의 구매력은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글로벌 자산을 가진 박선우 씨는 달러 자산 가치 상승까지 더해져 실질 구매력이 김지혜 씨보다 크게 앞서게 됩니다. 김지혜 씨가 몇 년간 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의 평수나 식료품의 양은 과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박선우 씨의 자산은 가치 상승이 물가를 앞질렀기에
여전히 높은 구매력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화폐 보관의 역설입니다. 절약하고 모으는 미덕이 2026년의 구조 아래서는 오히려 자산을 잠식하는 함정이 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김지혜 씨는 왜 상대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지혜 씨는 가치가 소모되는 자원에 머물렀고 박선우 씨는 전 세계인의 소비가 만들어내는 성장 동력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고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때마다 박선우 씨의 자산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를 위험한 행동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내 모든 자산을 점진적으로 가치가 줄어드는 유동성 화폐로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확정된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과거 특정 위기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는 은행 금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때는 저축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저축만 해도 자산이 불어나는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저금리, 높은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살아남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갇혀 있는 사람은 구조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의 격차는 바로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모든 돈을 고위험 자산에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본의 성격을 이해하고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움직이는 자원을 내 재정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산의 극히 일부라도 세계 시장 성장에 담았던 사람과 끝까지 유동성 화폐만 고집한 사람의 10년 후는 어떻게 다를까요? 가치 증식의 복리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자산의 속성과 시간이 만날 때 강력해집니다. 2026년의 한 통계에 따르면 상위 소득계층 가구의 금융자산 중 상당 부분이 해외 성장형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위 계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단순 보관 방식과 주거용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와 구조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상류층은 이미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체계를 구축했고 일반인들은 여전히 화폐 가치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같은 수입을 벌어도 누구는 그 돈을 소모시키고 누구는 그 돈을 씨앗 삼아 가치를 키우는 체계를 만듭니다. 5년 뒤 10년 뒤 두 사람의 삶의 질은 수치적으로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계좌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재화의 양,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의 크기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특정 자원의 가격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측정하는 화폐가 싸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원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재는 기준선인 유동성 화폐가 왜곡된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더 이상 노동만으로 재물을 쌓을 수 없는 시대에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노동은 재물의 씨앗을 모으는 과정일 뿐,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자원 배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의 성격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유동성 화폐는 과거의 노동을 보존하지만 성장 동력 자원은 미래의 성장을 공유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올라타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정 종목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은 해답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내 자산의 물길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2026년형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금액이 갇힌 양식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이라는 바다로 나가게 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몇 년 뒤 당신의 구매력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은 비용이 오를 때 한숨 쉬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기업들이 그 비용 상승분을 이익으로 전환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안정감입니다. 결국 2026년의 재산은 노동의 시간보다 자산의 속도에 의해 다시 정의됩니다.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매달 일정액을 모아 오랜 시간을 쌓아도
재정 구조를 잘 구축한 사람이었는 단기간의 수익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보관만으로도 자산이 불어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이자율은 매우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보관이 가치의 확정적 손실을 의미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현재에는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은 구매력 하락이라는 파도보다 빨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서서 조금씩 잠기고 있습니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이 쏟는 노력의 가치는 계속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위 소득계층은 이미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성장형 자원으로 옮겼습니다. 반면 중산층 이하는 여전히 재산의 대부분을 유동성 화폐와 거주용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려움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내 자본의 성격을 극히 일부라도 바꾸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격차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몇 년 전 1억의 가치와 지금 1억의 가치가 다르듯 오늘 당신의 선택은 몇 년 후 전혀 다른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구조의 산물일 뿐입니다. 오늘 살펴본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 소득의 답보, 비용 상승의 압박, 그리고 재산 구조의 차이가 만드는 엄청난 격차. 이 수치들이 말하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했고 그 규칙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구조 위에 서 있겠습니까?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경제의 흐조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